파트 2, 기능 점수에 의해 이 트랜잭션 기능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기능 점수 산정 절차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단위 프로세서의 식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프로세서가 식별이 되면 PI 및 기능 유형을 식별하는 절차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IRF 유지 또는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두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부 IRF에 대한 유지가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기능 유형은 EI가 되고요. EI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외부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뒷부분은 이제 복잡도 그다음 최종 점수가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의 경우에는 계산식이라든가 파생 데이터라든가 내부 데이터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EO, 외부 출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 조회이면 이제 EQ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EO 또는 E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뒤에 나올 기준에 의해서 이제 복잡도, 앞에 데이터 기능도 마찬가지였었죠. 보통 또는 그 아래 있는 낮음 또는 높음, 그래서 복잡도를 구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최종 가중치, 점수가 산정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던 그 단위 프로세서 부분인데요. 단위 프로세서는 뭐냐 하면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액티비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최소한의 액티비티 때문에 더 이상 분해해버리면 사용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데 그 세분화하지 않고 뭉쳐서 이렇게 두면 또 안 된다는 거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하단의 어떤 액티비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액티비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용자에게 당연히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1대1 매핑하는 최하 레벨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도 아래에 보시면 완전한 트랜잭션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는 자기 완결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예를 들다 보면 우리가 그 사원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원 등록하는 거를 우리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원 추출, 그다음에 사원 정보 중에 뭐 기본 정보 등록, 상세 정보 등록, 부양가족 등록, 취미 등록, 뭐 이렇게 뭐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는 사원을 등록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인데 4번만 따면 안 되는 거죠. 4번 따는 것, 더하기, 내용 넣는 것, 전체를 포함해서 사원 등록을 만약에 요구했다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최소한 액티비티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 없는 하단에 있는 액티비티를 모두 합쳐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액티비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위 프로세스가 바로 그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한 유형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트랜잭션 기능은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보통 이런 네 가지 기능인 거죠. 그런데 물론 용어는 이제 모든 용어가 등록은 아닐 수가 있고 수정, 삭제, 조회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입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업무에 좀 오리엔트된 용어를 써서 뭐 결제라고 하기도 하죠. 결제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입력된 내용에 yes, no 플래그를 다는 거죠. 변경사항인 거죠. 변경 기능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기능들은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렇게 CRUD 네 가지로 모든 걸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능은 보시면 그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또는 타 시스템에서 우리가 현재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로 들어가는 기능,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들어가죠. 바로 외부 입력 EI였었죠. 그래서 들어가는 기능은 입력 기능, 수정 기능, 삭제 기능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 반면에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오는 기능, 쉽게 조회하는 기능인 거죠. 출력하는 기능. 이 기능은 내부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바로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 기능인데요. 외부 출력은 화살표가 안으로도 있고 바깥으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출력은 안으로 있다는 말은 내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출력 EO는 계산식이 있든가 파생 데이터가 있든가 내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외부 출력 EO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는 단순 조회 기능은 이제 외부 조회 EQ였었고요. 요걸 이제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관점을 떠나서 타 시스템과 우리가 현재 산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들어간다, 손으로 들어간다, 뭐 마찬가지인 거죠. 외부 입력. 또 마찬가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외부 출력 또는 조회. 마찬가지로 계산식이 있든가 파생 데이터가 있든가 내부 데이터를 변경하고 조회될 경우 외부 출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입력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사용자 또는 타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기능은 우리가 보통 CRUD를 보면 등록 기능, 수정 기능, 삭제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은 그냥 EI, 외부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입력의 목적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의 데이터, IRF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인데요. 그래서 안에 있는 IRF 또는 EIF에 있는 데이터를 바깥으로 조회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목적이 바로 EO 또는 EQ의 목적인데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EO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죠. 계산식이 있든가 파생 데이터를 만들든가 내부 IRF를 유지한다는 말은 바로 이 데이터를 갱신한다는 거죠. 유지하든가 이런 기능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EO가 되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 조회, 안음이죠. 단순 조회하는 기능이 바로 EQ라고 보겠습니다. 그수가 보통 레포트 같은 걸 보면 조회 기능이죠. 레포트 아래에 보면 전체 합계 계산식이 있죠. 그 경우는 바로 EO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계산식 없이 그냥 사원 정보를 그대로 조회해주는 내용, 조회해주는 기능, 그런 기능이 바로 E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지션 기능에서도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EI, EO, EQ 유형 구분을 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복잡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트랜지션 기능에서 점수를 구하기 위한 복잡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시면 그 FTR 참조하는 테이블 수, 파일 타입 레퍼런스하고 해서 FTR 수, 그리고 데이터 엘리먼트 타입이라 해서 DT 수, 이 두 개의 어떤 값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가로 세로 해서 테이블을 읽어서 이제 낮음, 보통, 높음 그런 구조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 자체는 앞에 보신 데이터 기능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가 데이터 기능에서는 FTR이 아니라 RET와 DT였었고요.
트랜잭션에서는 FTR과 DT의 개수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TR과 DT가 뭐냐?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 없네요. 그럼 여기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FTR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트랜잭션 기능은 뭐 사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이렇게 어떤 화면 또는 배치, 어떤 기능으로 구현된 그런 트랜잭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에서 수행하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참조하는 테이블이 바로 FTR이라는 거죠. 사원 조회 기능이 있는데 그 사원 조회 기능에서 참여하는 테이블, 참여하는 논리 파일이 몇 개냐. 예를 들면 사원 조회 기능에서는 사원이라고 하는 논리 파일 하나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원이라고 하는 논리 파일, 그러니까 즉 FTR은 사원이라고 하는 논리 파일 하나가 된다는 거죠. 1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조회할 때 그 회계 쪽에 있는 뭐 급여 정도라든가 이것도 참조하더라.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논리 파일 하나에 회계 쪽에 있는 급여라고 하는 논리 파일 또 하나를 참조하더라. 라고 하면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산정하는 이 기능에서 참조하는 논리 파일의 수, 그게 바로 FT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는 뭐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논리 테이블, 논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DT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DT와 이거가 똑같은데요. 이제 우리 DT는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원 등록한다라고 하면 화면에 필드가 이렇게 보이겠죠. 또는 조회한다고 하면 그 조회한 결과값이 또 보일 거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필드 수가 바로 D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면에 보이니까 이제 DT는 이제 묘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참조하는 논리 파일은 우리가 그 구조를 안다면 이 화면을 구성하는 논리 파일은 사원과 사원과 그 회계 쪽에 있는 급여 두 개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FTR과 DT 숫자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EI 같은 경우 예를 들면 FTR이 몇 개냐 왼쪽에 있죠. 위에 DT가 몇 개냐. 그래서 FTR이 2개, DT가 10개다 라고 가정한다면 FTR 2개에 DT는 여기 되겠죠. 보통이 되겠죠. 그래서 EI의 보통은 4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점, 4점, 6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기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복잡도를 구하지 않고 그냥 평균 값을 쓰는 간이법일 경우에는 이제 4.0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EO, EQ의 가중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면 FTR 개수, 위에 DT 개수에 따라서 낮음, 보통, 높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4, 5, 7, 3, 4, 6 점수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간이법에 사용하는 평균 가중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기능 점수,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 FTR, DT 몇 개이면 뭐 낮은 보통 뭐 이런 기준들은 뭐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양식에 보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FTR 개수, DT 개수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되니까요. 그렇게 그 양식을 꼭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랜잭션 기능 산정할 때 규칙들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이외에 이제 규칙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R 규칙. FTR은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해당 기능을 구현할 때 참조하는 논리 파일 수. 그죠? 그래서 참조하는 논리 파일의 유니크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번 유지도 하고 활용도 한다고 해서 뭐 똑같은 테이블을 두 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데이터 기능이든지 트랜잭션 기능이든지 FTR이든지 DT든지 RET든지 중복을 배제하고 오직 한 번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 규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이제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DT는 화면에 있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이제 필드 수였는데요. 그 의미 있는 수였었죠. 인데 플러스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메시지, 두 번째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기동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사원 조회이면 가만히 있는데 조회되는 건 아니죠. 조회 버튼을 딱 누르든가 뭐 펑션 키를 딱 누르든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액션이라고 하는 행위 하나 D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메시지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상적인 경우 또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트랜잭션 기능에서의 DT는 화면에 있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니크한 필드 수 더하기 지금 요 두 가지 플러스 2를 하시면 뭐 되니까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왼쪽에 보면 뭐 EOEQ 규칙, 왼쪽에 보면 DT 규칙, FT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EOEQ, EI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다르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니크한 필드 수, 그 설명이 이렇게 빨간 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뭔가요? 사용자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렇게 뭐 로직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필드를 읽어와서 뭐 계산한다든가 하면서 화면에 안 보이고 그렇게 내부에서만 있는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두 번째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경계를 넘지 않는 필드는 측정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 뭐, DB, 그러니까 그 화면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로직에서, 안에서 그냥 알아서 계산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용자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경계를 건너서 그 화면에 보이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화면에 보면 뭐 보고서 제목도 있고 오른쪽 왼쪽 뭐 보면 뭐 아이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텍스트는 이제 기능 점수에서 그 DT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시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이렇게 뭐 영어로 되어 있어 좀 애매한데요. 위에 설명을 보시면 고객 유형 DB를 읽어서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를 구현한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를 꼭 클릭하면 내용이 쫙 뜨는 거죠. DB를 읽어서. 이 경우는 무슨 기능인가요? 위에 설명해 보면 고객 유형 DB를 읽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 클릭을 딱 하면 고객 유형 DB를 읽어서 그 내용을 조회해 주는 거인 거죠. 조회해 주는 기능이죠. 조회해 주는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EO 또는 EQ였었죠. 외부 출력, 외부 조회 기능이었었는데 계산식이 있든가 파생 데이터를 만들든가 내부 DB를 변경할 수 있으면서 조회되는 기능이 EO였었죠. 근데 여기는 계산이나 파생 데이터 그런 건 없으니까 단순 조회, EQ, 외부 조회 기능이 되겠죠. 예, 외부 조회 기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능 점수, 트랜지션 기능 점수를 구할 때는 FTR과 DT 개수를 구했지 않습니까? 혹시 FTR 개수는 요 화면, 요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할 때 참여한 논리 파일은 위에 보시면 고객 유형 DB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참여한 논리 파일은 고객 유형 DB라는 거 하나, FTR은 1, DT도 뭐였나요? 화면에 보이는 유니크한 필드 수, 여기 타입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보이죠, 값이. 더하기 클릭하고 액션, 그리고 메시지, 무조건 더하기 두 개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DT는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FTR은 1개, 고객 유형 DB. DT는 고객 유형이라고 하는 요 값 하나와 클릭과 메시지에서 3.
그래서 하나의 세개는 나점, 그래서 3 펑션 포인트.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인데요. 오늘 보시면 인사정보 시스템이고 위에 내용을 보시면 신규 직원 입사 시 인사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한다. 쉽게 우리가 사원 정보 등록 기능이네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다 쭉 하고 저장 클릭할 때 이게 뭐냐라는 기능이네요. 이게 무슨 기능인가요? 저장 기능은 이제 외부에서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기능이죠. 등록, 수정, 삭제, 밖에서 들어가는 기능은 이 I, 외부 입력 기능이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구하려면 이 트랜잭션 화면에 FTR과 DT를 구해야 되죠. FTR, 이 화면을 구현하는데 참여한 논리 파일은 몇 개인가요? 사실 여기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긴 한데 사원과 뭐 이렇게 쭉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사원 정보라고 하는 논리 파일 하나로 보이죠. 그러면 논리 파일은 하나, FTR은 1, DT는 몇 개인가요? DT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반복을 배제한 유니크한 필드 수. 그러면 카운트 해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더하기 액션과 메시지 두 개 다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EI 한 개, 사원 정보, FTR은 사원 정보 IRF, DT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액션과 메시지 포함해서 15개라네요. 그러면 FTR 한 개에 DT 15개는 몇 점이죠? EI에 1에 15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I에 하나에 15개. 여기네요. 그죠? 나점. 나점이면 3점. 3 펑션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하시죠?